JS 장기투자. 네, 매일경제 신문기사 중에서 특별편으로 한국 증시 개미 열풍 진단과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사에서 좀 관심을 끌만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그걸 소개해드려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주식 고수 3인인데 그 3인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세 분이 나오셨어요. 물론 박영옥 대표님은 최근에 좀 유튜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왼쪽에 계신 강망천 회장님이나 맨 오른쪽에 계신 이 슈퍼거미 김정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물론 이제 강만천 회장님은 뭐 유튜브 활동한다기보다 이렇게 초대받아서 거기 인터뷰에 응하는 그런 영상이 많이 나왔고, 이제 김정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하시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박영욱 대표님도 약간 강만천 회장님과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 투자의 그런 철학, 그러니까 장기 투자 철학을 잘 알려주시는 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제 스타일에 맞게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약간 그 박용옥 대표님과 좀 비슷한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식 농부처럼 정말 값이 저렴할 때 이렇게 씨앗을 심어 놓고 그 씨앗이 좀 자라날 때마다 이제 자라나기를 기다리거나, 그리고 자라날 때마다 투자를 하거나, 만약에 자라났는데 그 나무가 이제 더 큰 나무가 안 될 것 같으면 좀 약간 판매를 하면서 또 다른 또 씨앗을 심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싹에서 나무가 될 만한 그런 회사들, 아니면 정말 지금 나무인데 더 큰 나무가 될 회사들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박용옥 대표님과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강망철 회장님과도 비슷하고, 슈퍼개미 김정환님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을 때는 또 그거를 매도를 한 다음에 다른 또 좋은 것에 투자를 하니까요. 근데 이 세 분의 어떻게 보면 공통 원칙은 똑같은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세 분의 기사를 보니까 3년 이상 동행할 기업 3-4개를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제 투자한 거를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뭐 3년 이상, 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기업들, 비중을 높게 한 기업들은 몇 개 없어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4개, 5개 기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중을 들였다는 거는 뭐 제가 금액으로 따로 얘기 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뭐 제 급여로 봤을 때 제 3달 정도 월급 이상을 투자한 회사가 제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에 정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회사들은 절대 팔지 않고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회사들이고, 사실상 나머지 회사들 뭐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어치의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씨앗을 심어놓은 그런 상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씨앗이 정말 크게 이렇게 커질 나무라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뭐 이렇게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 씨앗이 그냥 뭐 새싹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 싶으면 또 판매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투자 방식을 보면은. 하지만 결국은 이 세 분의 공통 원칙인 3년 이상 동행할 기업 3-4개를 다 말하는 것에는 저도 정말 완전 100%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도 4개, 5개 기업에 완전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분의 각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인터뷰 기사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는 그 슈퍼개미 그 김정환님 에 관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환 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 주식 투자는 멀리 넓게 깊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 말도 사실 맞는 말이죠. 정말로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 PBR로 따졌을 때 한 배 수준에 그쳐 있고, 환율 그런 이제 워낙 강세 그런 효과와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를 봤을 때 코스피가 3,500까지, 최고 3,500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굵게 표시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김정환 대표님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본인이 투자할 회사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알아보시고, 뭐 그 IR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끊임없이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자들의 숙명이라고 강조를 하셨고, 기업과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최대 3년 후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겠죠. 최소 3년 후까지. 그래서 뭐 김정환 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학개미라든지 주린이들이 뭐 외국인 기관 수급에만 의존하고 정보에 따른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또 정보에 따른 매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약간 강만천 회장님 스타일처럼 제가 실제로 어떤 거에 소비하는지, 또 사람들이 어떤 걸 쓰는지,
그런 것들에 되게 약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던 것 중에서 좀 성과가 있었던 거 생각해보면, 뭐 우양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금 핫한 주식이 됐죠, 우양이. 사실 우양이 뭐 몇 달 전만 해도 계속 뭐 4,000원대, 5,000원대 이렇게 왔다 갔던 주식이었는데, 결국은 한번 이렇게 뭔가 타이밍이 들어오고, 뭐 이제 주포라 하죠, 보통? 그런 세력이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펌핑하면서 며칠 만에 뭐 2,000원이 올라서 지금 뭐 6,000원 후반, 7,000원까지도 찍는 이런 사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양 같은 경우는 제가 사 먹으면서 항상 뭐 스타벅스 가서 뭐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 이런 거 사 먹고, 또 냉동 핫도그, 냉동 치즈볼 같은 거 사 먹으면서 또 그 판매가 잘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치즈볼 쳐서 뭐 인기 순으로 봤을 때 정말로 우양의 제품이 상위권에 있는지, 또 냉동 핫도그를 검색했을 때 정말 우양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봤었고요. 실제로 특히 냉동 핫도그 같은 경우는 제일자당의 그런 핫도그라든지 풀무원 핫도그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었고, 그걸 믿고 계속해서 우양을 모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상승이 왔을 때 저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조금 판매를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큰 나무지만 더 큰 나무가 될 것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KTNG 이렇게 대기업들, 그리고 또 미국 주식 이런 것들로 좀 약간 갈아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박영욱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항상 박영욱 대표님은 영상에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3년 이상 동행 기업 3, 4개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항상 말씀하셨고요. 뭐 백화점처럼 많이 투자할 게 아니라 항상 그 집중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씨앗을 심듯이 씨앗에다가 물을 많이 주고 계속해서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기업을 응원해 주는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주식시장이 매매 게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어요. 실제로 뭐 박영욱 대표님도 그 산천리 자전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정말 엄청나게 공감을 하고요. 약간 삼천리 그런 자전거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클 새싹이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저도 더 열심히 찾아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박유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지수가 이런 시장, 뭐 감가상각비, 이렇게 영업이익, 에비타 이런 걸로 따졌을 때 한국 증시가 대만, 일본, 미국, 유럽에 비해서 30% 이상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코스피가 3,000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김정환님 같은 경우는 3,500 최고, 그리고 박영욱 대표님은 3,000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만차홍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간 이제 한국의 가계자산 구조가 이제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고, 특히 또 퇴직연금이 90% 이상 확정급여형 자산에 배당분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런 퇴직연금이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옮기고, 또 연금 같은 경우도 연금저축펀드 같은 그런 분야로 많은 개인 투자들이 지금 옮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과거 영상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증시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용구 대표님처럼 주식은 3, 4개 종목, 펀드는 2, 3개 정도 분산 투자해서 이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는 이 마지막에 적으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당수 투자자는 나쁜 종목을 사서 오래 기다리고 좋은 것을 사고도 빨리 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시장이 흥분할 때 냉정을 찾고 공포가 다가올 때 이제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철학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마지막에는 뭐 투자의 출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뭘 만드는지, 그리고 소비자 지갑이 왜 열리는지가 투자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지수에 대해서 이제 강만철 회장님은 따로 말씀은 없었지만, 어쨌든 꾸준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라든지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주식 시장이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세 분은 예측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세 분의 그런 영상과 뭐 기사, 그리고 책,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 세 분의 공통점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좋은 회사를 투자를 해서 최소 3년 이상 계속 꾸준히 가져가라, 그 말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아직도
제대로 이 세 분처럼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공부를 투자의 그런 철학이랄지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3년 이상 동행할 엄청나게 주력 그런 기업들을 저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확실한 주력 기업을 찾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큰 나무 같은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또 제가 투자한 뭐 KTNG라든지 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큰 나무 자체잖아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거기서 이제 더 열매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런 회사들인데 사실은 뭐 박용욱 대표님이나 김정한님 같이 그런 삼천리 자전거처럼 이렇게 저평가된 그리고 C업가 같은 기업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발견한 우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저도 기다려서 뭐 지금 한 40% 정도 수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그 회사는 저는 계속해서 많이 사먹고 다른 사람도 살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지금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분할 매도를 했지만 또 계속해서 또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온다면 계속해서 또 주워가면서 또 수량을 늘리고 언젠가 또 급등을 하면 그때 또 약간 매도를 했다가 또 만약에 또 할인이 오면 또 다시 모아가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뭐 급등하는 종목에 타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했다가 이제 뭐 떨어지는 구간이 없이 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원칙은 분할 매도 그리고 분할 매수 그게 좀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이 세 분처럼 주식에 전업을 해서 올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뭐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할 필요 없이 뭐 고점이 딱 찍었을 때 다 팔 수 있고 그리고 저점을 찍었을 때 다 살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하는 분이시라면 계속해서 증권 그런 뭐 어플이나 증권 HTMS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올랐다 싶으면 그때 분할 매도하고 또 만약에 오르면 또 분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수익률도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 뭐 실적도 좋아지고 뭐 저평가돼 있고 자금도 올려오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세 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주식시장에 다 연관돼 있고 주식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 주가 전망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투자할 때 정말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 경험이 정말 많으신 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정말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세 분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 동행할 그 주식 투자 3, 4개 종목 그런 것들을 저도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나무보다는 약간 씨앗이 있는 회사들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을 또 번외로 이렇게 모아 가시는 것도 굉장히 나중엔 큰 수익률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하나 기사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새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